네, 자동차 고장 코드를 진단할 때 보통 OBD2 스캐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OBD2 스캐너 종류가 많긴 한데, 싼 거는 뭐 2, 3만 원대도 있고, 비싼 거는 뭐 10만 원대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진단기를 사용해서 보통 이렇게 어, 고장 코드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OBD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 OBD 스캐너를 가지고 어, 고장 코드를 검색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챗 GPT로 고장 코드를 이렇게 나온 거를 어, 이렇게 스캔해서 좀 나온 건데요. 이 스캔한 거를 챗 GPT 차량 코드 문제 분석을 좀 의뢰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통 이 28CD00, 뭐 290900, 뭐 255C00, 뭐 272F00, 뭐 이렇게 고장 코드가 뜹니다. 이거를 챗GPT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DPF 모니터, 이것도 OBD 스캐너로 이제 차량 운행 중에 스캐너 뜬 겁니다. AC 매스하고 Q2 매스, 요게 지금 많이 포집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럼 챗GPT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속 정보를 종합해 보면 EGR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과 관련이 크다. 그래서 28CD00은 냉각 공기 플랫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고, 그래서 그 배선이나 LIN 통신 불량 가능성이 크고, 290900은 흡기 EGR 질량 요령이 불일치하다. 실제 측정된 공기량이 계산값보다 높이 나온다. 그래서 EGR 밸브가 고착돼서 닫히지 않거나 그런 센서 오작동, 누설 문제 가능성이 있다. 다음 255C00은 EGR 밸브 액추에이터 제어 밸브가 지나치게 열려져 있다. 그래서 그 밸브 스틱 걸림, 탄소 카본에 의해서 움직임이 불량할 때 나오는 고장 코드고요. 272F00은 EGR 밸브 기계적 결함이 있다. 열림 위치에서 이제 오작동된다. 이제 카본으로 고착돼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히지 않는다. 이런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아까 두 번째로 본 DPF 디젤 미리자 필터, 그거는 이제 매연 슈트 레벨이 70% 굉장히 많이 포집되어 있는 상태고, 매연 질량도 42.2g으로 꽤 높은 편이고, 재생이 요청된다. 재생을 활성화 중이다. 재생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 DPF 재생 직후라서 매연이 소모되고 있는 중이고, EGR 문제 때문에 연소 효율이 떨어져 연료 발생량이 많아지고 DPF가 자주 막힐 가능성이 크다. 원인 정리로서는 EGR 밸브 카본이 막히거나 기계적 불량하고, 그래서 이제 흡기 배기 흐름이 왜곡돼서 매연이 증가돼서 DPF 과부하다. 공기 유량 측정이 불일치한다. 이거는 센서 MAF 차압 센서, 그게 이제 센서가 불량하거나 흡기 누설 가능성이 있다. 냉각 플랩 오류, 통신 오류는 부차적인 문제지만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해결 방법은 EGR 밸브를 점검을 해야 된다. 탈거 후 카본을 클리닝하고 심하면 교체가 필요하고, 교체 시는 피어버그 OEM 제품을 권장한다. 예, 정품이 비싸니까 OEM 제품으로 피어버그가 좀 그보다는 한 반 가격 전후에서 좀 더 저렴합니다.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중국산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대신 OEM보다 더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성능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기 및 센서 점검, 그래서 센서, MAF 센서 청소 교체, 차업 센서 정상 조당, 정상 동작을 확인해 봐야 되고, DPF 관리도 해야 된다. 고속 주행을 해서 카본을 빼내야 된다. 슈트를 좀 빼내야 된다. 매연을. 그다음 냉각 플랫 28 CD09.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배선 점검이나 플랫 모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EGR 밸브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계속 그대로 놔둘 경우에 DPF 자체 교체까지 갈 수 있다. EGR 밸브 정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DPF는 더 비싸고요. 그래서 보통 그 EGR 밸브 OEM으로 많이 교체하는 피어버그 OEM 제품을 교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 코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그 이후에 고장 코드를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차량 상태 진단해서 EGR 밸브를 다시 갈고 전체적으로 고장 OBD2 진단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고장 코드를 한번 스캔을 따봤습니다. 이제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부분을 스캔을 했고, 그리고 DPF 모니터 했는데 가장 달라진 점이 AC매스가 0g으로 됐고, 슈트매스도 17.5로 아까 42.2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강제 재생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강제 재생이 지금 진행되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강제 재생한 이후에 519km가 지났다. 이렇게 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EGR에서부터 전체 연료 레벨, 여러 가지 뭐 작동되는 거를 스캔을 떴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항이죠. 뭐 공기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료 온도라든지, 여기 뭐 인젝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젝터 부분은 좀 별도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니터한 고장 코드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엔진 부분, 엔진의 그 모니터 부분인데, 아까 고장 코드가 4개 나왔는데, 지금 다 2개는 사라지고 2개만 남았네요. EGR 밸브를 OEM 피어버그로 교체를 한 이후에 고장 코드가 2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이제 모니터, 실질적으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 주행하다가 한 거기 때문에 15.6으로 조금 슈트 매스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4.1V, 이제 이것도 이제 챗 GPT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이게 인젝터 모니터네. 인젝터 플러스 마이너스, 인젝터가 4개, 4기통이기 때문에 4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넘으면은 이상이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으면은 고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부분인 것 같고, 배터리 이거 다시 또
점검한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종합해 보니까 배터리, DPF, 연료 흡기, 인젝터 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장 코드를 보면은 충전 상태는 99% 거의 새 거랑 다름없고요. 배터리 상태는 100%다. 건강 상태가. 예, 요거는 가른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DPF, 디젤 미리자 필터죠. 그름, 슈트 레벨도 29%, 17.5g으로 양호하다. SMS 제도 0g, 0g이 돼서 이제 뭐 아주 깨끗하죠. 예. 최근 재생 주행거리 519km, 이제 성공적으로 재생 이후에 그래서 DPF 막힘은 없어 보인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연료 흡기 계통, 연료 압력 552바, 예상치 432바, 정상보다 약간 높다. 에어매스 실제 406 미리, 미리그램, 뭐, 스틱, 뭐, 예상 295, 뭐, 이렇게 해서 실제 흡기량이 더 높다. 이 부분이 문제 코드와 연결된다고 되어 있고요. 28CD00은 LIN 버스, 냉각 공기 플랩 통신이 없다. 보통 인터쿨러 쪽 에어 플랩 모터 배선이 문제된다. 290900. 이것도 EGR 그 흡기 공기량이 불일치된다. 실제 MAF 센서에서 측정된 공기량이 계산치보다 높다. EGR 밸브 작동 불량, 카본 막힘, MAF 센서 오차, 흡기 계통 누설, 호스 인터쿨러 누유 가능성이 있다. 인젝터는 0.1, 0.6, 0, 마이너스 0.5, 0.07. 여긴 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면 정상 범위네요. 네, 잘못 얘기했네요. 5가 아니라 2가 넘으면 그 안에 내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엔진 배기 1600rpm. 이건 뭐 그렇게 과속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도 뭐 이렇게 재생 조건, DPF 재생 가능 조건에 충족해서 아까 성공적으로 강제 재생이 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국도나 고속도로 한 100km 이상씩 달렸을 때, 30분 이상 달렸을 때 그렇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종합 상태는 배터리 발전기 정상, 인젝터 밸런스 정상, DPF 적정 상태, 재생 정상, 터보 부스터 압력 정상, EGR 시스템 2909 코드에 따라 EGR 밸브가 카본으로 막혔거나 개폐 불량 가능성. 근데 EGR 시스템을 갈고서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냉각 공기 플랫 28CD00 통신 오류. 그것도 플랫 모터 배선 점검. 성능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흡기 제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흡기 라인, 인터쿨러 호스. 인터쿨러 호스도 좌우 운전석, 조수석, 조수석이 찢어져 가지고 나중에 발견됐고, 그 다음에 운전석도 그 안에 그 오일이 좀 묻어나고, 그래서 교체 둘 다 했습니다. 흡기 매니폴드 카본 축적 확인 권장. 흡기 매니폴드는 23만 킬로를 뛰고 중고차를 매입해서 그 이후에 지금 31만 5, 6천 정도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흡기 매니폴드 카본을 클리닝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8만에서 10만 사이는 반드시 클리닝 하도록 돼 있고 10만이 넘어갈 때는 아예 교체까지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흡기 매니폴드 카본 클리닝은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고장 코드가 이 공기 질량이 실제하고 여기 그 이론상 수치가 불일치하는 게 좀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챗GPT가 발전이 됐습니다. 아까 본 몇만 원대의 OBD 점검기로 돌려서 그 점검 코드를 이렇게 스캐너를 떠서 하면은 고장을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보통 이저 클리닝 절차 이거를 초보자용 단계로 정리를 해줄까요? 해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달라고 해볼까요? 네, 초보자용은 이렇게 해서 이건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비 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GR 밸브를 아예 교체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교체를 한 비용은 공인비까지 합쳐서, 그다음 카드 부가세까지 합쳐서 한 44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수 오래된 거, 그것도 교체해서 그건 50만 원 들어갔거든요. 아까 얘기한 ODM, ODM, 아, 오, 아까 얘기한 그 제품으로, 정품은 비싸니까 그 피어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20만 원에서 28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인비 호수까지 합쳐서, 음, 한 5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50만 원. 28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2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어버그 제품. OEM 제품이 애프터마켓에서 한 거죠. 정품은 한 40만 원 넘고요. 원래 비싸고요. 거기다 고객료는 이제 세트에 들어가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공인비가 12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인비는 한 15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 부가세 4만 원 별도로 해서 44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호수까지 교체해서 5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미 교체했는데 여기 밸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냉각 공기 플랩 정비 비용, 모듈이나 이런 거를 좀 갈고 배선도 좀 갈고 이런데 이만한 비용이 들고 그럼 배선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고장 코드에서 본 그 클리닝 작업을 배기가스 흡기 라인, 이 흡기 매니폴드 카본 축적 확인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건 8만 정도를 떴는데 한 번도 흡기 클리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본을 제거를 한 번은 해보려고 어, 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분만 했죠. 그런 센서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 스크롤 밸브인가요? 스크롤 밸브. 그거는 좀 간단합니다. 이제 나사를 한 3개 풀고 이렇게 빼낼 수 있어서 그 정도는 좀 스스로 한번 카본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카본 제거용 클리너가 있거든요. 클리닝하는 그런 세정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깨끗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매니폴드 안에 축적된 카본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장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제 딱 그 엔진 계통에서는 2개밖에 안 남았네요. OBD2 스캐너를 산 이후에 이걸 아예 차량에 달고 맨날 보게 돼서 정비 비용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갈은 것만 해도 터보도 갈았습니다. 터보 차저도 한 2년 전에 공임나라에서 이렇게 그 엔진 오일을 갈 때 터보 차저가 가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 쪽에 이제 터보 장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터보 그 날개 부분까지 제작을 하고 그렇게 정밀하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뭐 그 상호 명함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거기에서 제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터보 차저 교체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전 뭐 센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했고 뭐 어, 아주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터보 차저를 또 교체를 했고 8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갔고 큰 돈을 좀 썼습니다. 터보 차저도 갈았고 터보 차저에 붙는 그 인터쿨러 호스가 찢어져서 양쪽 그 가는데 비용도 이거 OEM으로 이렇게 10만 원대 구입을 해서 각각 7만 원씩 공임비를 지출했는데 한 30, 한 5만 원 안팎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터보 차저, 그 다음에 인터쿨러 호스 양쪽 두 개에다가 이번에 가는 게 이제 EGR 밸브, EGR 밸브까지 가는 거예요. EGR 밸브 가는데 50만 원.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50, 130에 터보 차저가 80에 그다음에 인터쿨러 호스가 뭐 양쪽에 35만 원 정도 하니까 115만 원에 아까 50만 원이라고 했죠. EGR 밸브 그러면은 165만 원 정도, 165만 원 정도에 거의 DPF만 안 갈았을 뿐이지 중요한 그 엔진에 부과되는 엔진에 엔진한테 엔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품들, 그 주변 부품 중에 가장 비싼 부분을 거의 다 갈은 것 같네요. 예. 165만 원 들여서 갈았고 엔진 계통의 인전 고장 구도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흡기 매니폴드 그거를 클리닝하는 비용을 물어보니까 한 뭐 2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16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국산차는 10만 원대 가능할 것 같고 외제차는 적어도 20만 원에서 또 복잡한 거는 한 30만 원까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흡기 매니폴드 클리닝은 나중에 EGR 밸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EGR 밸브가 또 고장나고 카본이 축적되면은 또 고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밸브 내 그 열림 닫힘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클리닝을 하면은 지금 31만 5천 정도 5, 6천 정도 뛰고 있는데 한 40만 킬로까지는 엔진하고 미션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BMW 520D F10 N47이 2011년도산인데 그때 이후에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16만 대에서 뭐 20만 대라고 하는 거를 좀 들은 적이 있고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중고 부품이나 이 OE, OEM 그 부품으로 나오는 게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외제차를 모는데 정비 비용이 국산차 디젤차 운행하는 그 정비 비용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비싸다. 근데 물론 센터에 들어가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엔진 계통에 그 고장 코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뭐, 그냥 운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흡기 매니폴드, 카본으로 인해서 거의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EGR 밸브서부터 나중엔 터보 차저까지 오일이 날개 부분이 마모가 돼서 유격이 발생하고 또 똑같이 또 다 갈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카본 관리를 가장 잘해야 되고 한 2년 정도는 그 가까운 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카본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장거리도 많이 뛰고 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만 킬로 안팎으로 매년 디젤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완전 시내 주행만 하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장 코드가 나옵니다. 뭐 완벽하게 고장을 수리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게 중고차다 보니 실질적인 그런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엔진이나 미션이 훌륭하고 또 연비도 지금 18 정도 나오다가 지금 한 17.3, 17.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장 코드도 많이 뜨고 카본이 축적돼서 아마 좀 막힘이 있고 그래서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좀 안 좋아졌고 어쨌든 이런 차량 상태를 진단해서 챗 GPT로 이렇게 가니까 어떤 정비소 이런 데서 바가지 요금이나 어떤 정비하지 않을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는 또 막을 수 있거든요. 사실 DPF 클리닝도 권유 받았는데 DPF 깨끗이 날라갔습니다. 지금 EGR 밸브를 교체한 이후에 DPF가 강제 재생이 활성화가 잘 돼서 깨끗하게 날라갔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검색한 그 OBD, 네, OBD2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챗 GPT로 그 고장 원인과 그 정비 방법을 물어보면은 과정비하거나 그 비용을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